결혼 15년 차,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한때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가끔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거나 경마장에 가는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주식이라고 했다. 요즘 주식 공부를 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말이었다. 실제로 몇 번은 작은 수익을 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저녁을 사주곤 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에 일어나 보면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며 곧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남편이 급하게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놓고 간 날이었다. 전화가 계속 울려서 받아보려 했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대출 연체 안내, 카드 결제 불가, 긴급 연락 요청 같은 문구들이 즐비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은 주식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정리해봤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던 행동들, 갑자기 줄어든 통장 잔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숨기려던 모습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내밀며 따져 물었다. 이게 무엇이냐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발뺌을 하려 했다. 일시적인 것이며 곧 만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적금은 이미 모두 해약되어 있었고 대출 잔액은 우리 집 전세금과 맞먹었다. 심지어 내 명의로도 몰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당신이 미쳤냐며 우리 집까지 날릴 생각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남편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고백을 들어보니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한 번 잃으면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고 또 잃으면 다시 더 큰 돈을 빌려서 걸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다. 횡령은 아니며 그냥 잠깐 빌린 것뿐이고 곧 갚을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그 후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 앞에 독촉장이 쌓여갔다.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다행히 횡령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잃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잠시 쉬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위로할 마음도 없었다.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빚까지 갚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다. 도박 중독 상담을 받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남편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은 중독자가 아니라며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빛이 가득했다.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남편은 차 안에서 몇 번이나 그냥 집에 가자고 했다. 상담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추락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것마저 포기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라고 말했다. 첫 상담은 3시간이 걸렸다. 남편은 상담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얼마나 잃었는지,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상담사는 도박 중독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만든다고 했다. 의지력만으로는 끊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회복 계획이 세워졌다. 우선 모든 도박 관련 앱을 삭제하고 온라인 뱅킹을 차단했다.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시켰다. 남편의 용돈은 하루에 10,000원으로 제한했고 그마저도 내가 직접 관리했다. 핸드폰에도 도박 차단 앱을 설치했다. 하지만 금단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남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어떻게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며 몇 번은 몰래 PC방에 가려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그냥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하면 큰돈 딸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 조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전환점은 3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남편이 일주일째 상담센터에 나가지 않고 있던 때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당신이 진짜로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며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자신도 정말 힘들다며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했다. 도박 생각만 나고 돈 잃은 것만 생각난다며 하지만 나와 아이들을 잃는 게 더 무섭다고 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남편이 정말 달라졌다. 상담센터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집에서도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운동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솔직해진 것이었다. 도박 충동이 일 때마다 나에게 말했다. 지금 도박하고 싶다며 너무 간절하다고 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등산, 독서, 요리 같은 건전한 활동들이었다. 특히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일 저녁 우리 가족 밥을 차려주었다. 아이들도 아빠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좋아했다.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시 취업에 성공했고 비록 이전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정직하게 벌어온 돈이었다. 우리는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며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용돈은 최소한으로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했다. 1년이 지나니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그 어둡고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안정된 얼굴을 되찾았다. 아이들과도 다시 가까워지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탔다. 아빠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큰아이의 말을 들으며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도박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정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함께 견뎠다. 상담도 계속 받았고 도박 중독자 가족 모임에도 참여했다. 거기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가족들을 만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빚의 절반 정도를 갚았다. 남편은 승진도 했고 회사에서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지금도 매일 상담센터에서 받은 일기를 쓰고 있다. 그날의 감정, 도박 충동의 정도, 감사한 일들을 기록한다.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는 남편이 쓴 다짐의 글이 붙어 있다. 오늘도 도박 없는 하루를 보냈으며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일도 이 마음으로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밤 남편이 새로 써서 붙이는 글이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도박 중독은 분명 무서운 병이다.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족 전체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증명했다.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박 중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며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다.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